1.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 2. 미분양 많은 지방 아파트. 3. 고분양가 신축 아파트. 4. 꼬마 빌딩. 5. 전세 비중 높은 다가구 주택.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게 옵니다. 구독, 좋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키입니다. 오늘 질문은 내 집 마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 가치 있는 내 집 마련 응원합니다. 핵심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 것인가입니다. 한국부동산분석원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죠. 매수 희망자의 82%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저평가된 매물이 많다던데 이런 건 기회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최근 한 구독자분은 수도권의 한 구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 원 저렴하게 매수했죠.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했고 주차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매물을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요약해보면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 미분양 많은 지방 아파트, 고분양가 신축 아파트, 꼬마 빌딩, 그리고 전세 비중 높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모두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죠. 첫 번째로 살펴볼 구축 아파트, 정말 기회일까요? 수도권 구축 아파트 중 15%가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죠. 싼 매물이 나왔다는데 바로 매수해야 하나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일 때도 전혀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였죠. 시세보다 1억이나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죠. 해당 단지는 2차례나 재건축 추진이 무산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까요? 수도권 평당 1천만 원 이하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었죠. 균열과 누수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매물의 95%가 실거주에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많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죠. 주변 시세보다 7천만 원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단지 내 균열과 누수가 심각했고 주차장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매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당 건물의 상태를 직접 보고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첫째, 주변 단지와의 시세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하세요. 둘째, 주변 단지 대비 거래량을 살펴보세요. 셋째, 최근 2, 3년간 실거래가 변동을 분석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하자 관련 소송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죠. 대부분이 저평가 매물을 매수한 뒤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 중 90%는 실거래가가 2년에서 3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매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결국 핵심은 철저한 분석입니다. 단순히 싸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왜 이 아파트가 주변보다 저평가됐는지,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이것이 첫 번째 실수를 피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과연 기회일까요?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5만 가구를 넘어섰죠.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전남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절반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최근 지방 신축 아파트의 대부분이 입주 후 실거래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의 절반 가격의 신축 아파트 매물이었죠. 하지만 입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방 신축 아파트의 60%가 입주 후 전월세 수요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자산 가치도 하락했죠. 대구 지역은 어떤가요?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의 80%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금을 1억 준다고 홍보하는 단지도 생겼습니다. 과도한 공급이 첫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의 경우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이런 지역의 미분양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2025년까지 추가로 1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의 70% 수준까지 거래가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죠.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면 더욱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신축 아파트, 정말 무조건 안전할까요? 신축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 동작구의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입니다. 분양 당시 14억 원을 호가했던 이 단지는 현재 13억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죠. 1년 만에 1억 원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죠. 강남을 제외한 실제로 신축 아파트 중 몇 곳은 주변 시세 대비 프리미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신축 단지를 분양받은 P씨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변 시세는 하락했죠. 결국 기존 구축 아파트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만 15만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분양가인 민간 분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분양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변 시세와의 비교입니다. 둘째는 입지 조건이죠. 마지막으로 향후 공급 물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죠. 분양가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많다 보니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합니다. 꼬마 빌딩 정말 안정적인 투자일까요? 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죠. 아파트보다 꼬마 빌딩이 더 나은 투자 아닌가요? 2024년 거래된 꼬마 빌딩의 50% 이상이 1년 내 임대 수익 악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증가하면서 임차 수요가 급감했죠. 꼬마 빌딩 투자자의 50%가 대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투자금이 묶여버린 것이죠.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축 꼬마 빌딩의 경우 초기 임차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죠. 30억 원을 들여 매수한 빌딩의 공실이 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만 2천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죠.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출 규제도 부담입니다. 결국 꼬마 빌딩 투자에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대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실 위험과 대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월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가구 주택, 월세 수익은 정말 안정적일까요?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 10억대라면 좋은 기회 아닌가요? 강북의 한 다가구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당장의 자금 부담이 적었죠. 하지만 문제는 전세입자의 퇴거로 인한 원금 상환이 발생한 거죠. 다가구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동안 반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대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대출의 규모에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전세 계약이 급감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률이 60%에 달하죠.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월세 전환도 쉽지 않아 투자금이 묶여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투자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비중이 높은 매물은 특히 위험합니다. 향후 시장 변화에 대비한 자금 여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상황을 피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실거주와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실수요자의 만족도는 투자 수익률과 무관하게 75%를 넘었습니다.
실거주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와 향후 미래 가치까지 고려한 선택이 거주의 안정성과 재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거주 가치와 입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1.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 2. 미분양 많은 지방 아파트. 3. 고분양가 신축 아파트. 4. 꼬마 빌딩. 5. 전세 비중 높은 다가구 주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